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다리던 봄이 오고 햇살은 따뜻하고 새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다시 삽을 들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흙을 파헤치느라 낑낑대고 계시죠. 정말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모든 힘든 작업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12월이 농사꾼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계절이 아니라 봄철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비밀 병기라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텃밭에는 손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12월에 밭을 준비해서 봄에는 그냥 와서 바로 씨를 뿌릴 수 있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텃밭 관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고 삽질과 작별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왜 전통적인 방식의 가을 또는 봄철 밭갈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흙을 깊이 파 뒤엎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에서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을 마치 여러 층으로 된 아파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층에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층에는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미생물들이, 더 깊은 곳에는 산소가 치명적인 혐기성 미생물들이 살고 있죠. 우리가 삽으로 흙을 뒤집을 때 우리는 이 미생물들의 집에 대혼란을 일으키는 셈입니다. 위에서 살던 생물들은 생매장되고 아래에 있던 생물들은 지표면으로 끌려나와 죽게 되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흙의 자연적인 구조를 파괴하고 비옥함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할 자연농법은 이와 정반대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자연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흙 속에 사는 미생물들이 스스로 땅을 부드럽고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2월 텃밭 관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대청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서둘러 불태우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임무는 다음 시즌에 병충해의 원인이 되거나 해충의 은신처가 될 수 있는 모든 작물 잔재를 밭에서 깨끗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역병에 걸린 토마토 줄기나 흰가루병이 핀 호박 잎이처럼 병든 잔재들은 모두 소각하거나 혹은 퇴비가 고온으로 충분히 숙성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퇴비 덤이 깊숙이 묻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해바라기 줄기, 옥수수대, 마른 라즈베리 가지 등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것들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재료들을 잘게 부셔서 앞으로 밭에 덮어줄 겨울 이불, 즉 멀칭의 가장 거칠고 첫 번째 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단순히 밭을 깨끗이 하는 것을 넘어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식물 위생 처리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텃밭을 미래 수확을 위한 깨끗한 캔버스라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다음 단계는 바로 간단한 흙 분석입니다. 겁먹지 마세요. 굳이 샘플을 채취해서 실험실로 보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텃밭으로 가서 흙에게 말을 걸어보듯 자세히 살펴보세요. 지난 여름에 그곳에 어떤 잡초들이 자랐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쇠뜨기나 질경이는 흙의 산성도가 높다는 신호입니다. 반면에 명아주와 쐐기풀 같은 잡초들은 비옥하고 양분이 풍부한 땅을 좋아하죠. 이제 흙 한 줌을 손에 직접 쥐어보세요. 만약 흙이 모래처럼 쉽게 부슬부슬 부서진다면 유기질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찰흙처럼 단단하고 끈적한 덩어리로 뭉쳐진다면 이건 무거운 진흙이므로 반드시 땅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밭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재나 석회 고토 같은 중화 재료를 넣어서 산성도를 낮춰야 할까요? 아니면 모래나 거친 유기질을 넣어서 흙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마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제 저희 방식이 기존 방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땅을 파지 않습니다. 전혀요. 삽이나 곡괭이는 잊어버리세요. 저희의 주된 도구는 포킨식 괭이, 평경 괭이 또는 쇠스랑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흙층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윗부분 5-7cm 정도만 가볍게 긁어 표토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째, 흙의 윗부분에 공기순환을 개선하여 유익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수분을 증발시키는 모세관 현상을 방해하여 밖고랑 내부의 수분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표면에 있는 잡초 씨앗들이 발아하도록 유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첫서리가 내리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는 김매기 잡초 제거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거운 흙덩이를 뒤집느라 허리가 부러질 듯이 고생하는 대신 밖고랑 표면을 마치 머리를 빗듯이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가벼운 작업 방식은 흙의 구조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유익한 생명체들을 보호해 줍니다. 가볍게 흙을 섞어준 후 이제 우리의 다층 구조, 말하자면 샌드위치 텃밭의 기초를 다질 시간입니다. 바로 거친 유기물층을 만드는 것이죠. 거친 유기물이란 무엇일까요? 분해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밭의 바닥에 훌륭한 배수층과 통기성을 확보해주는 재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나무나 관목을 전정하고 남은 잘게 부순 가지, 옥수수대, 해바라기 줄기, 돼지감자 줄기, 목재칩, 심지어 썩어가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이 층은 동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흙의 아래층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버섯과 미생물에게 장기간 먹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이 유기물을 천천히 분해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내부의 빈 공간, 공극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봄에 눈 녹은 물과 공기로 채워져 밭을 따뜻하고 숨 쉬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 재료를 10에서 15cm 두께로 깔아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꾸준히 비옥함을 선사할 미래 텃밭의 훌륭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텃밭 케이크의 다음 층은 바로 퇴비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 퇴비가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비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 생명체들을 위한 일종의 발효 촉진제이자 따뜻한 이불과도 같습니다. 사용할 때는 잘 숙성되고 부슬부슬 통기성이 좋은 퇴비를 이용하세요. 만약 퇴비가 없다면 부엽토나 심지어 숲속 나무 아래 비옥한 흙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퇴비를 거친 유기물 위에 5에서 10cm 두께로 골고루 덮어주세요. 이것이 어떤 효과를 줄까요? 첫째,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미생물들은 곧바로 아래층에 거친 유기물 분해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퇴비는 마치 어두운 스펀지처럼 겨울 태양의 열을 끌어당기고 품어 밭을 미세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 퇴비는 밭 전체에서 월동을 위해 모여든 지렁이들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바로 이 지렁이들이
땅 속에서부터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옥하게 해주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퇴비를 아끼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 땅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가을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은 녹비작물로 겨자나 호밀, 귀리 같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죠. 12월쯤 되면 이 작물들이 푸릇푸릇하거나 혹은 이미 살짝 얼어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점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일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꼭 땅에 묻거나 갈아엎어야 한다는 속설은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게 키운 작물의 좋은 효과를 모두 헛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작물을 심은 그대로 표면에 두는 것입니다. 추위와 눈이 여러분 대신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겁니다. 서리와 눈은 줄기를 땅에 눕혀서 자연스러운 멀칭 덮개 재료로 바꿔줍니다. 땅 속에서 썩어가는 뿌리는 수많은 통로를 만들어 흙을 더욱 부드럽고 구조화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분해되는 초록 잎과 줄기는 지렁이와 미생물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만약 호밀처럼 줄기가 너무 높게 자랐다면 그냥 낫이나 예추기로 잘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눕혀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녹비작물은 흙을 북돋아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토양을 보호하는 자신들의 임무를 100% 완벽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멀칭 물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덮개죄 첫 번째 비밀 재료는 바로 골판지입니다. 네, 택배 상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일반적인 골판지요. 이 골판지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바로 다년생 잡초를 박멸하는 일입니다. 개밀, 애기땅빈대, 민들레 같은 잡초들은 일반 유기농 멀칭을 뚫고 올라올 만큼 생명력이 강해요. 하지만 이 골판지는 절대로 뚫지 못합니다. 잡초가 빛을 볼 틈을 조금도 주지 않도록 골판지 시트를 20cm 정도 충분히 겹쳐서 깔아주세요. 작업 전에 골판지에 붙어있는 모든 테이프나 플라스틱, 라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판지가 땅에 잘 밀착되고 분해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뿌려 흠뻑 적셔주세요. 봄이 될 때쯤이면 골판지 아래의 잡초는 거의 다 사라지고 골판지 자체는 지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이것은 화학약품이나 힘든 김매기 없이도 가장 악질적인 잡초들을 밭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잡초 방제를 위해 골판지 베이스를 깔아뒀으니 이제 그 위에 덮을 다음 멀치 재료를 살펴볼까요? 이것은 가을의 말 그대로 우리 발밑에 굴러다니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태워버리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바로 낙엽입니다. 이 낙엽은 정원세계는 그야말로 귀한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낙엽은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토양이 얼거나 침식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부패하면서 숲속의 흙과 구조 및 효능이 비슷한 최고로 귀한 부엽토로 변신합니다. 다만 참나무나 호두나무 잎만 제외하고 모든 화렵수의 잎을 사용하세요. 이 두 가지는 탄닌 성분이 많아서 분해 속도를 늦추고 흙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낙엽을 15-20cm 정도로 아낌없이 두껍게 깔아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층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 몇 배로 압축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낙엽은 유익한 벌레와 지렁이가 겨울을 나는데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며 수분을 유지시키고 미생물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낙엽층 위에 강한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덮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때 지피나 건초가 아주 유용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짚은 타작 후 남은 곡식의 마른 줄기로
씨앗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건초는 베어 말린 풀로 잡초 씨앗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짚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건초만 있다면 봄의 밭에 잡초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두꺼운 멀칭층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짚이나 건초를 약 15cm 두께로 덮어주세요. 이 최상층은 얼음비, 강풍, 그리고 따가운 봄 햇살 같은 모든 악천후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이 덮개는 마치 집의 지붕처럼 우리가 만든 멀칭 케이크의 아래층들을 보호해주고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완벽한 미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겨울 내내 작동하는 다층 담요를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완성한 텃밭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밭에 진짜 라자냐 혹은 층층이 쌓인 케이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아래층은 살짝 흙을 갈아준 땅입니다. 그 위에는 굵은 유기물층, 즉 나뭇가지와 줄기들을 깔아주었죠. 그 다음은 우리의 효모 역할을 할 영양 만점의 퇴비층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잡초를 막아주는 종이상자 또는 박스입니다. 그 위에 무성한 낙엽층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집 지푸라기로 만든 보호층이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겨울 동안 이 피자냐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습기와 온도 변화의 영향을 받아 유기물들은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따뜻함과 먹이에 이끌린 미생물과 지렁이들은 활발하게 활동하며 층들을 섞어주고 부엽토 또는 휴머스를 만들어냅니다. 봄이 되어 맨 위 지푸라기 층을 걷어내면 그 아래에는 꽁꽁 언 흙덩이가 아니라 폭신하고 촉촉하며 살아 숨쉬는 완벽하게 파종 준비가 끝난 토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저 심을 구멍만 만들고 모종이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됩니다. 흙을 뒤엎을 필요도 단단한 흙덩이와 씨름할 필요도 전혀 없죠. 텃밭 겨울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눈입니다. 눈은 단순히 얼어붙은 물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주죠. 30, 40cm 두께의 눈 이불은 영하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흙을 보호하며 그 아래 온도를 0도 근처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토양 속 생명체들은 완전히 활동을 멈추지 않고 느리게나마 제 역할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면 개방된 공간의 눈은 쉽게 날아가 버리고 밭은 혹한 앞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눈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정 후 남은 나뭇가지나 잎이 달린 가지들을 밭 위에 깔아주세요. 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널빤지나 합판으로 만든 낮은 방풍막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을 위해 일부러 남겨둔 키 큰 작물의 줄기 역시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밭에 눈이 많이 쌓일수록 월동이 수월해지고 봄철 눈이 녹을 때 토양은 더 많은 수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유기물로 덮는 멀칭 작업을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혹시 이게 설치료를 끌어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쥐나 들쥐는 폭신한 멀칭 아래에 겨울을 나기 위한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단연생 식물의 뿌리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을 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만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냄새로 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주방 찌꺼기는 멀칭 재료로 사용하지 마세요. 둘째, 쥐가 싫어하는 식물을 멀칭 아래에 깔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딱총나무, 쑥, 개똥쑥 또는 블랙루트, 컴프리류의 가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식물들의 강한 향이 불청객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또한 목재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 목초액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멀칭을 덮기 전에 퇴비 위에 잿가루를 얇게 뿌려주세요. 쥐들은 잿가루의 알칼리성 환경을 매우 싫어합니다. 마지막 팁은 지피나 솔로 위에 장미나 구주베리처럼 가시가 있는 가지 몇 개를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물리적인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조치들만으로도 텃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봄까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유기농 농법을 선호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EM 용액, 즉 유용 미생물 제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합리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겨울잠에 들기 전에 미리 준비한 밭이나 일항에 이 EM 용액을 뿌려주는 것이 과연 좋을까요? 겨울이 되면 모든 미생물이 얼어 죽을 거라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양 미생물들은 추위에 아주 잘 적응합니다. 두꺼운 멀칭층이나 눈 밑에서는 흙이 치명적인 온도까지 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늦가을이나 12월 초에 EM 제제를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는 마치 유기물 분해 과정에 즉시 투입될 추가적인 일꾼 부대를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EM 제제 사용 설명서에 따라 여러분이 준비한 퇴비층 또는 일항의 각 층에 용액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 과정은 발효 속도를 크게 높여주며 다음 봄에는 훨씬 더 질 좋고 활력 있는 토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강추위가 시작되었다면 이 작업은 봄이 올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에는 높은 텃밭 혹은 온상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런 텃밭은 구조 자체가 내부에서 많은 양의 유기물이 썩으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 분해 과정이 느려지고 유기물은 다져지고 가라앉게 되죠. 따라서 12월은 이 텃밭들을 재충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텃밭 위에 덮여 있던 멀칭이나 흙의 표면층을 걷어내고 신선한 유기물을 추가해 주세요. 가지나 낙엽은 물론이고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깊숙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유기물을 채운 후에는 다시 흙을 덮고 일반 텃밭에 했던 것처럼 그 위에 두꺼운 멀칭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텃밭 내부의 발효 과정이 다시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이 덕분에 봄이 되면 일반 텃밭보다 땅이 훨씬 일찍 따뜻해지고 모종을 2, 3주 정도 먼저 심어 아주 이른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겨울철에 높은 텃밭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다음 시즌에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나무재는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칼륨 인산 비료입니다. 게다가 토양의 산성도를 낮추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죠. 겨울철에 재를 시비하는 것은 그만의 이점이 많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이 재를 서서히 녹여 식물의 뿌리에 영양분을 직접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를 사용할 때는 과유불급, 즉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토양이 너무 알칼리성으로 변해서 식물들이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기준은 1년에 밭 1제곱미터당 종이컵 1컵 정도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를 흙 위에 바로 뿌리기보다는 멀칭 위에 뿌리거나 멀칭 아래쪽에 넣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눈이 내리기 직전입니다. 눈이 재를 덮어주면 강한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나 페인트 칠된 목재 또는 MDF나 합판 등을 태운 재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에는 중금속과 다른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깨끗한 나무나 순수하게 식물 잔해만 태워서 얻은 재만
사용해 주세요. 이제 12월 텃밭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즉 절대 금지사항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얼어붙은 땅을 뒤엎거나 파헤치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흙덩이를 부수려 할 때 여러분은 흙의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가진 흙은 봄에 첫 비가 오면 진흙탕처럼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덜 썩은 생거름을 밭에 주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이 거름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그러다 봄이 되면 어린 작물의 뿌리를 태울 수 있으며 잡초 씨앗과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거름은 저희가 피하려고 하는 흙 뒤엎기를 할 때처럼 가을에만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밭을 덮개, 즉 멀칭 없이 맨 땅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흙이 노출된 채로 있으면 바람과 물에 의해 쉽게 침식되고 깊이 얼어붙으며 수분과 중요한 부엽토, 즉 휴머스를 잃게 됩니다. 이는 추위의 모자와 외투 없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 금지사항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텃밭을 심각한 문제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렁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그 역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심도 있게 다뤄볼 가치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흙을 관리하는 최고의 농업 전문가이자 토양 설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과 유기물을 몸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이들은 귀중한 비료인 분변토를 만들어냅니다. 지렁이는 땅속 깊이 통로를 만들어서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공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흙의 물과 공기 침투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겨울 흙 덮개 시스템은 지렁이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꺼운 멀치층 아래에서는 땅이 얼지 않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며 먹이가 풍부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밭 전체에 있던 지렁이들이 월동을 위해 이런 덮인 밭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동면하지 않고 비록 활동 강도는 약해지지만 겨울 내내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봄이 될 때쯤이면 여러분의 밭은 지렁이의 통로로 문자 그대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풍부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따로 손대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정한 비옥함입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만 조성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겁니다. 밭을 덮고 다음 시즌 준비를 마치는 동안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잠시 여유 시간이 생기죠.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12월은 계획을 세우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내년 텃밭 계획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년에 어떤 작물을 어디에 심을지 표시하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연작 장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작물이나 그 친척 작물을 같은 자리에 몇 년 연속으로 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를 심었던 곳에 감자나 고추를 이어서 심는 건 피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이 되는 식물과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식물들을 고려해서 혼작 겹침기, 계획도 함께 세워보세요. 더 나아가 텃밭에 나가서 눈 위나 덮어둔 멀치 위에 말뚝이나 끈으로 미래의 밭고랑을 미리 표시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계획은 봄의 1분 1초가 아까울 때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엄청나게 절약해 줄 겁니다.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대신 명확하고 미리 잘 짜여진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미래로 잠시 가봅시다. 우리가 12월에 들인 노력이 봄에 어떤 결실을 맺을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이 녹았네요. 텃밭으로 다가가서 반쯤 부숙된 지피나 덮개, 즉 멀치의 위층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걷어냅니다. 이 덮개는 여름철 멀칭을 할 때 다시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회색빛에 단단하고 생기 없는 흙 대신 봄숲의 향기가 나는 어둡고 폭신하고 촉촉한 흙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손으로 만지면 스르륵 부서지고 지렁이들이 만든 수많은 통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밭은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따로 비료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흙은 이미 충분한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매기를 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덮어놓은 멀치층이 잡초를 억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평탕이나 괭이로 가볍게 이랑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수주일간의 고된 육체 노동을 절약했고 허리 건강을 지켰으며 무엇보다 식물이 자라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사법이 가져다주는 결실입니다. 자, 이제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낸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밭에서 최고의 일꾼은 삽을 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과 수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도와주는 것입니다. 12월에 층층이 쌓기 방식으로 밭을 준비하는 것은 추가적인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현명한 시간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봄에 힘들게 땅을 뒤엎는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해마다 흙의 비옥도를 높이고 땅의 자연적인 구조와 건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자연과 싸우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과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연은 이에 대해 풍성하고 건강한 수확으로 여러분에게 후하게 보답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텃밭 가꾸기 비법들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겨울철 밭 준비를 위한 특별한 비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서로 배우면서 성장합시다.